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네. 예, 박민우 대표님 모셨는데 네. 먼저 본인 소개와 네. 회사 소개를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라우드웍스 대표 박민우라고 합니다. 저희 크라우드웍스는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파트에서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 핵심 기술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새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 머신러닝,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머신러닝의 학습 데이터를 생산해주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데이터들도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것보다는 라벨이 잘 붙어 있는 라벨드 그렇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라벨된 그런 데이터들을 크라우드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라벨링 또는 레이블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챗봇 같은 경우에 서비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불특정 다수가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검증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민우 대표님이 처음은 아니시거든요. 지난번에는 사실 쫄투에는 출연하셨습니다. 쫄투 혹시 아주 열혈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머니투데이 한 특집편 두세 달 전에 머니투데이 특집편이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위치 관계상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고요. 그때 그 관계상 사실 회사에 대한 소개보다는 전 AI 전반에 대한 얘기를 AI와 모바일이 결합했을 때 어떤 폭발력이 일어났을까 그 위주로 그때는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편을 한번 먼저 참조하시고 보셔도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말씀하신 결국 AI가 더 잘 작동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근본 데이터 되게 그거를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지금 풀어내시는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 AI에 대한 기본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것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부분의 어떤 근본 기술 혹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 기술력 이런 거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의 백그라운드는 엔지니어시거나 AI를 공부하시거나 이건 아니신가요? 맞아요. 네, 제가 2000년에 제가 이게 5번째 창업인데요. 두 번째 창업한 회사가 사실은 인공지능 회사였어요. 그러세요? 그게 2000년이었고요. 2000년에 상당히 저희가 빨리 하셨네요. 그때는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들은 1950년대 다 나왔던 건데. 그렇죠. 그 얘기가 많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시스템상에서 동작하게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였는데 사실은 2004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지금 같은 수준의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사실 근데 제가 하던 2000년대에는 이 이론들을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지네틱, SVM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투자하고 말아먹었죠. 그 이후로 인공지능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 인생의 애환이 되셨군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이걸 보게 됐는데 사실 한 18년, 16년 전에 했던 그 기술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기본적인 이론들은 다 똑같고 더 좋아졌죠. 이제 오픈 소스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서 더 쉽게 동작하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이론들 다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고 거기에 좋은 툴들이 있고 그러면 남은 숙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누가 더 빨리 쉽게 가공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공지능 분야로 창업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누가 잘 처음에 준비해 놓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에 이제 실력 있는 멤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이 서비스의 그 고객이 누가 되는 거죠? 네. 고객은 일단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고객은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분들이 고객이에요. 네. 이분들이 사실 지금 저희는 B2B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원래 목적은 소량의 데이터를 많은 고객들이 의뢰를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죠. 그러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실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느냐. 그러니까 결국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엔지니어가 더 빠른 좋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이잖아요. 이게 블랙박스니까.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70%는 전처리의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데이터를 구성하는 전처리 작업에 시간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걸 누군가 대신해주면 3배의 퍼포먼스가 나는 거예요. 30% 하던 일을 훨씬 더 많이 100%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소량의 데이터라도 저희 쪽에다가 의뢰를 할 수가 있게끔 이걸 자동화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저희 쪽에 카드 결제를 해서 적립을 해놓고 데이터를 올리고 단가도 본인들이 결정하고 검수 방식도 결정하고 그래서 오픈을 해요. 그걸 하면은 그럼 차감되는 거죠. 이제 카드가 결제되는 결제되는데 그러면 그걸 그 라벨을 붙이고 검토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모으고 뭐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지. 뭐 내부 직원들이 직접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방식으로? 현재 저희는 작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작업자. 작업자. 라벨링을 하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1000명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작업을 올리면 공지가 돼요. 웹사이트도 공지되고 카톡으로도 나가고 이메일도 나가고 문자 메시지를 받게 돼요. 이야, 어떤 작업이 얼마짜리가 떴습니다. 이거 체험형 부업 마케팅 뭐 이런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많이 하던 그 인형 눈 붙이기, 그렇죠. 인형, 부업에 고도화된 봉투 풀 붙이기 이거를 디지털화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문자를 딱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해서 그게 단가나 이 업의 작업의 형태가 마음에 들면 저희가 빨리 하면은 하루에 한 처리되는 데이터가 한 2만 건? 2만 건 정도 하루 만에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연동돼 있는 분들이 한 이미 1000여 분 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럼 필요하시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거는 되게 건가요?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충분히 그들한테 보상할 수 있을 만한 작업을 못 갖고 있어서 사실은 홍보를 못 하는 거지.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제 보이스 수집하는 건을 했었어요. 음성을 수집하는 건을 그때 30시간 분량인데 한 4만 건 정도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1, 2초짜리 음성 4만 건이 필요한데 이걸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근데 사실 그때 저희 작업자는 한 400명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거 작업 있습니다 올렸더니 하루 만에 800명이 됐고요. 4만 개를 이틀 만에 끝냈어요. 전국에 이 부업을 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럼 보통 이게 꾸준히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부업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벌어갈 수 있나요? 저희 현재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실시간 랭킹이 나옵니다. 부업자 랭킹이 나오는 건가요? 거기 랭킹의 포인트가 1포인트가 1원이에요. 저희 거기 보면 금액이 찍혀 있어요. 현재까지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번 분이 400만 원 벌었어요. 월 100은 월 100 정도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여하세요? 그거를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사실은 거의 매일 24시간 작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달 중에 한 30-40% 작업이 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풀타임으로 뛰면 훨씬 더 많은 최저 시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요청자를 늘리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전 여기 또 양쪽 측면에 또 질문인데 하나는 그럼 작업 요청자들은 지금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카드 결제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받고 싶으면 단가를 더 높여서 그러면 이제 빨리 작업이 된다. 그게 반영돼 있다는 거죠. 이게 비딩인데 확실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검색 광고 시스템 광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으니까요. 그걸 모티브로 따온 거죠. 주로
반대로 작업자들은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정도 분명히 정형화돼서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작업 요청자가 원하는 이 퀄리티를 맞춘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1000명이라는 분이 뭐 대학생도 있고 뭐 가정주부도 있다라고 하면 이 작업자의 난이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밸런싱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모델이 미국에는 이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오늘 보니까 CB인사이트의 AI 탑백에 저희 같은 회사가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활성화돼 있고 심지어 이제 어떤 회사는 작업자가 한 150만 명 되고요. 150만 명이요? 네. 그 중에 10%가 거의 풀타이머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세요. 신규 직업의 탄생이네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가장 큰 차이는 거기는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70% 정도로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30%의 오류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국내 고객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는 수준까지 99.9%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또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작업했는지 모든 작업자의 작업에 대해서 100% 전수 검수를 합니다. 그건 또 클라우드로 해요? 예, 그것도 클라우드 소싱으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저희 작업자 출신이에요. 작업자 출신 중에 이 등급이 올라가요. 저희가 등급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오픈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단가가 높은데 고객이 퀄리티를 매우 신경 쓰는 작업이면 실버 등급부터 오픈을 한다거나. 이거 다단계 느낌이 살짝 농담이지만. 근데 뭐 그렇게 단가도 낮고 고객도 그렇게 퀄리티를 요구하지 않으면 뭐 브론즈 등급에서 오픈을 하고. 근데 이렇게 등급에 올라가는 이제 기준이 결국은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그다음 저희가 반려율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검수자가 검수를 하고 반려를 시켰을 때 이 반려 수가 많으면 아무리 등급이 높아도 저희가 검수자로 쓰진 않죠. 그러니까 반려율이 낮고 등급이 높으면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요. 검수자로 전환하시겠냐. 근데 검수자가 장점은 단가는 더 낮아요. 하지만 일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검수는 해야 되니까. 검수자 수가 작업자 수보다는 적으니까. 감독관이 되는 거군요. 거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등급과 전수 검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데이터 퀄리티를 99.9%를 유지하고 있다. 저희가 개런티를 하고 실제로 한번 정말 그 정도 되는지 10만 건 데이터 샘플로 해가지고 다시 검수자가 검수한 걸 다시 전수 검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만 건 중에 한 200건 정도가 불량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의뢰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어떤 저도 영역, 어떤 산업 영역, 어떻게, 뭐 그런 아니면 이미지든 음성이든 형태 그런 게 어떤 쪽이 많나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지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한두 개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가 제일 편할 많이 것 같은데요. 들어오는 영역은 어느 의료 영역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의뢰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아요. 어떤 충격을?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이미지 인식 쪽에서는 이 라벨링 크롭이라 그러는데 네모 상자 박스를 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서 컵을 인식을 해야 된다면 요거를 컵을 박스를 이게 컵이야. 둘레로. 그렇죠. 요거를 박스를 쳐주고 요게 컵이라고 속성값을 넣어주죠. 태그를 달고. 저게 이제 스마트폰 속성값 넣어주고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단순한 형태. 근데 요 정도는 뭐 사실은 뭐 직접 만드셔서 하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들어오냐면 사람 얼굴. 이제 요새 가장 이제 핫한 게 또 얼굴 인식이 쪽이거든요. 근데 얼굴 인식을 하려면 이 얼굴을 형태를 따야 돼요. 곡선을 따야 되는 거죠. 소위 쇼핑몰에서 말하는 눕기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배경을 없애려고 따는 거잖아요. 그 눕기를 이렇게 따요. 그 곡선을 따야 되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단가가 높겠네요. 크롭보다는 높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40원 정도. 아까 박스는 10원 정도 해요. 근데 이런 건 40원인데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죠. 근데 이제 이 페이스 인식 쪽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랜드마크 방식인데 이거는 눈썹, 눈, 코, 입, 턱선까지 해서 점 68개를 찍어야 돼요. 그걸 사람이 찍나요? 그럼요. 많이 보셨죠? 그런. 네네네네. 그걸 사람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학습을 하면 이제 이
머신러닝이 학습된 이제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을 때 그걸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 68개를 찍으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예를 뭐 픽셀 단위로 한다 그러면 조금 그것도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정확히 잘 찍어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와.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는데요.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입 약간 대졸 미취업자가 한 1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저희 작업자의 상당수가 20대 여자분들이에요. 정말 정말 부어 부르는 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미지 쪽이 주라는 말씀이시죠? 이미지 쪽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순한 작업들은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보면 1, 2년 내에 그 정도는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점 68개 찍는 거는 이거는 꽤 오랫동안 할 거고요. 보이스 데이터 의뢰도 많이 들어오나요? 음성 데이터. 음성은 사실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스 컴퓨팅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음성 인식률 자체가 업체에서 얘기하는 뭐 90%는 특정 계층의 특정인들이 했을 때 95%죠. 그러니까 30대 엔지니어가 말하면 95%인 거예요. 왜? 자기 목소리를 학습시켰거든요. 그러면은 10대 여자, 그렇죠. 10대 이하, 아니면 뭐 할머니 인식률이 확확 떨어지고요. 경상도 사투리 들어가고 전라도 사투리 들어가면은 인식률이 거의 뭐 50% 미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수준을 높일 거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음성 데이터 수집해야 되죠. 근데 정말 힘든 데이터는 10대 이하 데이터. 10대 데이터. 근데 여기가 고부가가치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지금 와 있는데 그걸 시켜야겠네요. 그거를 이제 부모들 통해서 시키면 알바네. 요거 단가 꽤 높게 저희가 책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인 30대 성인 목소리는 구하기 쉬워요. 그거는 뭐 30원이면 제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10대 이하의 어린이 목소리는 한 건당 100원은 줘야 돼요. 그리고 10대 이하의 사진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스 인식을 하는데 성인 사진은 얼마든지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애들 사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가져와도 안 돼요. 개인정보 이슈나 이런. 그러면은 그 애에 대한 어느 정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사진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 사진이 3살 때, 4살 때, 5살 때 이 성장에 따른 추이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서비스 하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저 클라우드웍스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21세기판 이 노다지 광산을 옆에 두고 이제 채굴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리바이스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금강으로 다시 열심히 가시고 저희는 청바지나 팔겠습니다. 저 그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됐고요. 이제 뭐 추가적인 뭐 질문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많이 이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 사업이 더 확장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늘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오는 게 저희가 예전에 저희 또 출연하셨던 리멤버 팀에도 이슈였는데 그 정보들이 모여 있다 보니 이게 개인 정보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리멤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명함은 워낙 중요한 개인 정보니까 그거를 그때 이제 뭐 최재호 대표가 얘기하셨던 거는 다시 몇 개로 분할해서 이 한 분이 하나의 명함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뭐 4분의 1이나 6분의 1씩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정보 이슈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더 이제 민감한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개인정보나 이 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식별화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수집 단계에서는 인터넷으로 수집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직접 찍어서 그거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게끔 저희가 그 부분을 커버하는데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제일 심각한 거는 이 이미지 쪽보다 음성 쪽이에요. 음성은 비식별화를 해도 이 자체가 식별자예요. 그렇죠. 이미 성향과 특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성을 가지고 사실은 만약에 재판을 받을 때도 증거 자료로 그 음성을 제출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목소리 자체가 식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재판매를 할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저희가 건당 40원일 것 같으면 30원만 줘요. 그리고 10원은 저희가 재판매할 때 약관의 동의를 받을 때 다시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판매를 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근데 사실은 또 이게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저작권 이슈하고 또 다른 게 사실은 머신러닝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거를 컨텐츠를 다시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시키고 나면 필요 없거든요.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이미지가 다시 인터넷에 올라올 일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그게 서버에 데이터가 존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네. 이슈들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한테 스탁 옵션을 주고 네, 네, 저희가 한 200시간 정도의 바우처를 받아서 네. 계약서든 뭐든 다 글로 던져서 이제 법률 조언을 받고 있죠. 그런 그럼 식으로. 주로 뭐 고객들이 그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뭐 얼굴 인식 관련된 뭐 IT 회사라든지 보안 회사라든지 그런 고객들이 제일 많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AI 쪽의 가장 큰 회사들 네. 포함해서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D2에 네. 입주해 있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가 사실은 한 달에 2개 회사씩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네. 있는데 저희가 매달 그 투자받은 회사들 CEO 모임이 있거든요. 네. 고객이네요. 거기에 다 고객이에요. 네네네. 광산에 몰려들고 계시기 때문에 청바지를 파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이제 스타트업 CEO 분들한테 항상 농담을 하는 얘기가 네이버 투자받은 거 반은 저한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 부분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회사를 도와주는 그렇죠. 네. 그냥 회사인데 인공지능 회사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인공지능 회사 같지는 않죠. 네네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네. 더 많이 얘기할 그렇죠. 수 할 있죠. 것들 많고. 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 그 네이버의 초창기 좀 다녔던 멤버로 제가 안에서 했던 일 중에 아까 그 이제 고객 정보가 되는 부분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때 검색 광고 쪽 일을 많이 했었는데 검색 광고 쪽 일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전수 검사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이트를 광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이트의 그 URL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뭐 설명 이런 문구들을 다 그 네이버 안에 있는 그 광고를 처리하는 운영 담당자분들이 처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크라우드웍스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네이버 내에서 급격하게 문제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운영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급격하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처음에는 뭐 광고주가 뭐 10만 명이라고 해도 한 회사당 10개 정도 뭐 광고 문구 만들고 한다 그러면 100만 개면 되는데 이제 광고주 한 분이 뭐 1000만 개의 광고 소재를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옥션, 지마켓, 커머스 회사들은 상품도 많이 팔고 파는 상품마다 옥션 메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지마켓 메인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의 상세 그 상품 화면 이런 걸로 보내주려고 하면 이 사이트 제목 설명이 되게 좋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네이버는 광고하려다 보니 이게 어쨌건 네이버 화면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게 문구랑 이런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를 전수 검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네이버 사례뿐만 아니라 분명히 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대표님 입장에서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야 그거 내부에서 인력 두고 하는 것보다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훨씬 아까 99.99%의 신뢰도로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검수 전문 회사네요. 네, 어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의 확장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내일 네이버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네. 더더군다나 또 D2 네이버에 투자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메일 한 통만 쓰면 되니까. 네. 실제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사실은 포장은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눕기 따기를 저희가 직접 해도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아까 얘기하신 그것도 지금 크라우드로 하면 퀄리티만 보장된다고 하면 단가가 낮아지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제가 명색이 기술쟁이인데 그걸 100% 사람으로만 하면은 그렇죠.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전처리 기술들을 또 써요. 그런 건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으로 그것들을 전처리를 일단 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정을 하죠. 그래야지 속도를 높이고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얼굴을 혼자서 다 따면 40원이지만 기본적으로 따주고 수정해 그러면 20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전처리를 한번 하고 그 전처리 된 거를 작업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죠. 지금 회사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7명이고요. 네. 저 빼고 운영 인력 1명 빼고 5명의 엔지니어입니다.
주로 전공이나 이런 거는 전부 어떤 다 뭐 그러니까 그냥 인공지능 쪽인가요? 아니면은 인공지능 쪽은 한 명 한 명이고. 네. 저희는 뭐 굳이 인공지능을 그렇죠. 많이 아는 것보다는 네. 이 개발 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더 신속하게 팔로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도 듣다 보니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결국 어떤 다른 AI 회사보다도 그 전처리나 그 뭐랄까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백데이터, 뭐 기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처리해본 노하우가 쌓이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웍스의 미래 어떤 가치 이런 걸 높이는데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고민은 안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그럼 좀 사실 저희가 지금의 사업 모델을 보면 고객이 있고 고객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다시 데이터한테 전달해 주는 그리고 그렇죠. 수수료 중간 역할을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 가장 잘 안 먹히는 재미없는 BM이에요. 그쵸. 투자가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사실 AI가 거기 이제 용어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좋아하는데 핫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모델은 한국에서 먹히는 모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계획은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저희가 수집해서 저희 자산화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파는 사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음성이죠. 음성 쪽에 저희가 그러니까 가공된 데이터가 팔릴 만한 가공된 데이터를 파는 거네요. 네, 미리 만들어 주는 거죠. 미리 만들어서 그걸 잘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한 이제 연령별, 그러니까 10대 이하, 10대, 20대, 그다음 30대에서 50대까지 묶고 60대 이상, 그다음 지역별,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이렇게 지역 나누고, 그다음 남녀 성별 구분하고, 그다음 이제 산업별 카테고리 한 50개 해서 총 200개 카테고리에 50시간씩. 그래서 10,000시간을 수집을 하려고 그래요. 10,000시간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한 1,000만 건 정도 음성 파일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음성 학습 데이터가 5,000시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5,000시간이면 며칠지? 500만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걔들보다 더 많은 2배 분량을 가지고 자 한국어, 특히 한국어에서 지역별, 연령별 모든 기본 데이터를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으니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사가고 더 확대하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더 늘려줄게. 그래서 제가 데이터 마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괜찮은 것처럼.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돼서 클라우드웍스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까 지금 이제 핫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뭐 AI 스피커들 이런 스피커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보면 제 말은 잘 인식하는데 제 아기가 말을 하는 건 잘 인식을 못하니까 애는 되게 우울해하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이제 판매해서 그래서 AI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 중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을 저희 데이터가 이제 강화시켜 주는 거죠. 지금 회사 설립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한 2년 넘으셨나요? 작년 4월 25일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1년이 안 됐네요. 작년 4월 25일 제 생일날 법인 설립을 했어요. 설립하고 나서 바로 D2에서 투자를 원래 설립하고 한 달 뒤에 이제 빅뱅 엔젤스라는 엔젤 투자를 먼저 받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네이버 투자 받고 그래서 설립하고 2달 안에 이제 시드는 다 모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IR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IR 하다 보면은 그렇죠. 원래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게 너무 거기 뺏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미 고객도 생기고 있고 매출도 나오고 일어날 있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오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성을 수집해서 저희 자산화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펀드레이징 또 시작을 이제 그래서 하셔야겠네요. 이제 다시 이제 흥미롭네요.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받은 돈은 전부 다 이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마트화하는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남입니다. 마루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후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정훈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이제 곧 떠나실
윤창호 주임님. 늘 얘기하는 그러니까 미남. 맨날 바뀌어. 아, 네네. 맨날 바뀌어. 얼굴 한번 공개하고 그럴까요? 얼굴 한번 공개하고 보내야 되는데. 네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든든한 그 후원 덕분에 네. 저희가 이렇게 퀄리티 그렇죠. 높은 방송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쫄투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보통 방송 2, 3일 전에 공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마루 180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까지 오시면 쫄지 말고 투자하라에 어떤 기업이 나오고 쫄지 말고 물어봐에 어떤 기업이 나오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가 저희 쫄투 포털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직관 이게 직접 와서 보시면 맛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마루 180 공지를 보시고 마루 180 1층으로 오시면 쫄투를 직접 관람하실 수 있고 뭐 음료수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하니까요.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쫄지 말고 투자하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자, 궁금한 거는 그 앞으로 BM을 확장할 때 그 저희 확보된 음성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식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작업 요청자분들을 어떻게 늘려나갈 계획인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작업 요청자가 꽤 많이 필요하고 어린 친구들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지인으로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작업 늘리실 방식을 말씀하신 게 작업 요청자라고 하시는 게 작업 수행하는 사람? 작업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객.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기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게 기업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재가공하는 일은 사실 영업을 수반해야 되는 1대1로 영업을 수반해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냥 마케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일만 하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얘네들이 필요한 걸 샘플 가지고 가서 돌려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저희한테 장점은 작업자들한테 상시 업무가 생겨요. 저희가 1000만 건을 수집하는데 계속 수집을 해야 되니까요. 하루에 저희가 3만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건. 그렇죠. 90만 건, 100만 건.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해야 1000만 건이에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상시 업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작업자 수가 아마 지금 제 생각에 한 5,000명까지 늘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자 수가 확보되고 저희는 데이터 자산이 쌓이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가 취약한 음성 데이터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들부터 먼저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홍보를 해서 이제 필요한 고객들이 찾아오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쫄투 같은데 더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회사를 더 알리시고 사업을 더 알리셔야. 쫄투가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게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한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쫄투가 필요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뭐 이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듣거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회사를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겨서 그렇다면 작업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작업 환경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작업 요청자였고 이번이 이제 작업자네요. 작업자가 작업하기 위한 인프라나 뭐 모바일 스마트폰도 가능한지 폰에서도 가능한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 최초에 오픈했을 때는 웹 기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그 아까 말씀드린 음성 미션이 왔는데 이 음성에 대한 미션을 PC 기반으로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그 음성의 그 품질을 품질의 문제가 또 있군요. 그러니까 16K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16K 딱 통일돼 있는데 이거는 세팅을 다시 해야 되고 마이크 세팅을 해야 되고 하울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일부러 PC가 훨씬 복잡한 거예요. 헤드셋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모바일 온리로만 오픈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모바일 앱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바일만 오픈하는 경우가 있고 PC만 오픈하는 경우가 상황에 있어요. 맞도록. 근데 동시에 오픈할 경우에 저희가 작업자의 그 참여율을 보면 어디가 더 많아요? 모바일이 65%. 이미 모바일로 작업자들도 모바일로 많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그게 안드로이드만 했을 때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아이폰 버전이 나와요. 앱은. 그 아이폰 버전이 나오면
사실은 한 75% 정도를 봐요. 왜냐하면은 20대 저희 타겟 저희 작업자들이 그렇죠. 20대 여자분인데 SK텔레콤 10월달 기준으로 20대 아이폰 사용자가 35%, KT가 40%. 네네네. 그러면 충분히 10%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20대는. 때문에 그때 또 모바일 중심으로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어요. 앱 이름은 네, 뭔가요? 혹시 작업에 관심 앱, 있는 분들 네. 네, 앱 이름이 회사 이름입니다. 네,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웍스. 그러면 안드로이드 예. 지금까지는 네, 안드로이드 네, 구글 네, 스토어에서 네. 크라우드웍스를 검색하시면 네. 혹시 부업을 그렇죠. 해보고 네, 싶은 네. 분들은 네. 해보실 수도 있다. 네. 네. 지금 재미있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아, 지금 떠 있는 작업 네. 중에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저희 앱을 설치하시고 출발 버튼 누르고 50m 이상 가서 도착 버튼 누르면 350원을 줘요. 50m요? 네. 50m요? 너무 네. 그건 그거를 뭔가요? 하루에 20번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오.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떤 데이터를 얻는 고객- 거예요? 굉장한 대웹인데요. 네. 뭐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 워낙 사람과 같이 움직이니까 네. 정확하니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좋은 꿀 알바 정보까지 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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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늘 제가 나올 때 보니까 네. 한 9,000건 남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일주일은 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빨리 이거 업로드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다음 질문 가도록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음성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음성 데이터의 기준이 한 사람이 한 건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건 또 목소리를 그것도 가지고 개수로 있어도 카운팅 되는 되는지 건지. 네. 궁금합니다. 아, 약간 시간하고 건수가 예, 어마어마하게 예, 많게 예, 들렸는데요. 예, 어떤 방식으로 각각 다른 구분하시는 건지 좀. 그 한 명의 그 제가 발화자라 그러는데 그 발화자, 네. 발화자의 그 음성이 필요상으로 많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이제 예를 들면 분야별로 나누겠죠. 뭐 여행, 뉴스, 날씨 이렇게 나눴을 때 각 카테고리별로 주제별, 네. 최대 100개. 네, 최대 100개.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카테고리 수 맥스에 종속되니까 카테고리가 100개고 1인당 100개면 한 만 명이 개. 10,000개 이상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000만 개를 모으려면은 나누기 만의 네, 수가 필요한 네. 거예요. 사람 수가. 그러면 아까 한 명이 100개 카테고리에서 뭐 100개에서 10,000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10,000개의 하나의 기준은 한 문장인가요? 아니면 뭐 몇 초인가요? 몇 초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줘요. 대본. 아이 스크립트가 다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모바일에서 대본을 보고 녹음 버튼 누르고 읽고 이제 멈추고 종료를 하면은 이게 서버로 가죠. 네. 그러면 서버에서는 저희 검수자들이 대본과 이 목소리를 네, 맞는지 보고 검수를 해요. 근데 근데 이게 검수 단계에서 재밌는 얘기가 이게 경상도 분인데 분명히 정확하게 읽었는데 네.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려를 했는데도 네. 계속 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검수자들이 이제 저희 운영자한테 이제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5번째 지금 반려시켰는데. 그런 예외권이 네. 있군요. 아니 사투리니까 인정해라.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거. 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국내 또는 이제 해외에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이 있는지, 기업이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있다면 혹시 그러한 기업과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디 이 보세요. 멋진 질문을 한 우리 네. 성장금융 네, 신입사원. 신입사원이 예. 역시 멋진 질문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국내는 없고요. 네. 국내는 없다. 네. 아까 해외는 조금 예, 말씀하신 해외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곳이 아마존이에요. 것 같은데. 아마존의 메카니컬 턱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게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에 네. 와, 엄청 빨리 했네요. 그래서 원래 아마존이 이걸 만든 목적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요. 아마존이 커머스잖아요. 네. 거기에 네. 수많은 상품 이미지들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크라우드 소싱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메카니컬 턱이었는데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자기들 인공지능 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게 학습 데이터 생산에 너무 괜찮은 거죠. 적합하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 데이터 생산을 시키면서 아마존의 인공지능 수준이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요. 아. 거기서 음성 데이터 수집해서 지금 알렉사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게끔 만든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사실은 아마존 메카니컬 턱이고요. 네. 근데 그 메카니컬 턱이 그럼 미국에서 1위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이 성장하는 거를 싫어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의 데이터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플랫폼 경쟁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2년 뒤에 아마존과 똑같은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클라우드 플라워라는 회사예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플라워. 플라워. 네. 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이 모든 회사들이 여기다 데이터를 다 맡겨요. 오, 네. 그래서 아마존은 작업자가 50만 명이고요. 클라우드 플라워는 작업자가 150만 명이에요. 더 커졌네요. 네, 훨씬 더 커졌죠. 그런데 2년 전에 또 신생 기업이 생겼어요. 마이티 AR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네. 얘네들은 이제 처음부터 모바일로 접근을 했죠. 모바일 사용자가 어차피 PC 사용자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3년째 됐는데 펀드를 한 3천만 불 정도 받았어요. 투자를. 네. 그리고 지금은 자율주행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의 학습 데이터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개 회사가 사실은 저희가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회사고 국내는 아직 저희 같은 서비스는 나오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어서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어보니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잘 하시면 압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역시나 그 서양과는 다르게 또 동양적인 특성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뭐 동남아 쪽은 특히 더 있을 것 같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외 진출 뭐 계획이나 전략 이런 것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일단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사실은 아시아 시장에서 사실은 뭐 싱가포르, 그렇죠. 말레이시아, 뭐 태국, 중국 뭐 이런 쪽은 진출을 하고 싶어요. 하기 위한 준비들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생각보는 게 결국 그 지역의 작업자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 그 나라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목소리가 필요하고 사진도 우리나라의 패션, 우리나라의 가구, 우리나라 자동차를 인식을 잘해야 되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현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기 일단은 자체 생성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집중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펀드레이징 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현재 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그러면 뭐 큰 그건 아니고 5억 정도 있으면 그거를 뭐 어디에 어떻게 쓰시고다 하는 계획 같은 것도 좀 준비가 아까 돼 1000만 건 음성 음성 데이터 데이터. 수집하는데 딱 5억 들어가요. 그건 이미 계산이 끝났다. 우리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 좀 넉넉하게 5억 정도 더 해서 10억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유니크한 비즈니스고 그렇죠. 인공지능 산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딱 5억을 한정해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 뭐 내부 멤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운영 비용이나 버닝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그 5억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준비되면 충분히 세일즈할 수는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직 1년도 안 된 회사라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애매할 수 좀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아까 그렇게 해서 그 음성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전 연령층의 데이터를 크라우드웍스가 제일 잘 확보하고 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런 거를 만드는 유의 회사들은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사실 똑같은 데이터를 주면 그냥 뭐랄까 약간 상향 평준화 되는 거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다 돈 받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한 업체한테만 파시겠다는 전략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점을 원하면 독점의 비용을 내면 돼요. 많이 내라. 우리 원래 10개 업체한테 팔 거였으니까 한 애가 살려면 10배를 내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데이터, 저희 1000만 건 데이터가 다 필요하진 않아요. 거기서 결국은 자기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사갈 거기 때문에 그걸 독점화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진 않고요. 그걸 가져가고 그거를 더 생산하고 싶겠죠. 근데 더 생산된 거는 딴 데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업체별로 가져가고자 하는 분야가 다를 거기 때문에 뭐 겹치진 않는 부분이고 결국 또 업체별로 주안점을 두는 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뭐 AI 음성 인식의 퀄리티나 수준은 그 업체별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DB 자체는 뭐 그렇게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의 AI 스피커가 과연 이제 7, 8세 의 음성 인식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높이진 않아도 돼요. 지금은 너무 취약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교육 시장, 영어 교육 시장의 초등 저학년 영어 교육 시장에서 영어로 인공지능과 영어 회화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교육 상품을 팔고 싶겠죠. 거기에 인식률은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더 높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집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카카오가 원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에 들어갈 교육 콘텐츠 회사들이 그렇죠. 사갈 가능성이 더 높더라고요. 네.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보다. 그렇죠. 그냥 아주 큰 회사보다는 네. 전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영역별로 나이대별로 타겟팅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고객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만 안 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를 사실 제공하는 기업들은 타겟 고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타겟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 대표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네. 지난번에 머니투데이 때 행사 때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근데 시간이 짧아서 많이 못 들었는데 오늘 좀 거의 풀 얘기를 네. 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미래 화두인 AI 부분에서 사실 각 영역별로 굉장히 깊게 연구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근본 데이터, 기본 데이터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매우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는 더더군다나 경쟁사가 아직 없다고 하니 크라우드웍스가 지금 어떤 아까 말씀하신 2000년, 2001년 너무 빠르셨던 것 같고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걸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잘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신 것 같고요. 그냥 덧붙여서 아까 그 이미 투자 금액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투자 금액 부분에서 봤을 때도 그 정도 금액을 하실 투자 유치하시려고 하면 사실 큰 무리 없이 유치하시고 저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떠셨는지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하는 사업 영역도 그렇고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부가적으로 설명할 그런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좋고요. 인공지능 산업은 요즘 CES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고 그러지만 계속 이제 날아갈 수 있는 무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데도 부족한 부분을 해주는 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희소성도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기존의 어떤 작업 요청하는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그런 영업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먼저 필요로 할 만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해놓겠다라는 이걸 데이터 마트 가공한 다음에 좀 파는 방식은 되게 신선한 방식인 것 같고요. 목표하신 5억 금액 투자를 충분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근데 아마 이게 AI 관련된 부분이어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관심이 추가적인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는 사실 지금 AI에 대해서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요즘 예전에 알파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 제가 뉴스에서 언뜻 들었던 거는 알파고 제로라는 게 아예 그 바둑의 기보 없이 바둑 기보를 바탕으로 했던 모든 AI를 이겼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범용화한 알파 제로라는 게 나왔는데 걔는 그냥 바둑에만 고가 이제 바둑이니까 알파고 제로는 바둑에 특화된 기기인데 알파 제로는 거의 범용 프로그램처럼 나왔는데 얘가 또 알파고 제로도 이기고 바둑뿐만 아니라 장기도 이기고 체스도 이기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준비해주는 이 데이터의 선행 학습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런 대로 혹시 너무 빨리 가버리면 크라우드웍스는 할 일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너무 기우일까요? 예. 기우래요. 기우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방식이 강화학습인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 강화학습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인재들이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0명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딥마인드예요. 그렇죠. 알파고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천이 안에 들어가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거기는 넘사벽이고요. 그 넘사벽들의 플레이가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나머지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하지 않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수준인 거죠. 제가 너무 이 지식 수준이 짧아서 그럼 또 하나는 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성 데이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약간 이미지형 데이터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OCR이라고 예전에 부르던 사람 뭐 필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AI 측면에서 음성 데이터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강조될 거고 뭐 그래서 클라우드웍스는 뭐 어떻게 포지셔닝하겠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 음성 다음 단계는 아시겠지만 영상입니다. 영상. 근데 영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송에 있는 영상을 수집을 해서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진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촬영을 해야 돼요. 내 동작을. 결국 내 동작을 인식하고 그거와 비슷한 동작을 기존의 동영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촬영이 들어가죠. 수집이죠. 그리고 수집된 영상에서 이제 영상은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면 잘라줘야 돼요. 구간을 잘라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아주 작게 잘라서 3초만 잘랐다고 칩시다. 음성 같은 수준에서. 근데 요새 30프레임이죠. 그러면은 3초 안에 90컷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이미지 갖고 나오면 뭐 해야 되죠? 레이블링 해야죠. 레이블링을 또 각각 다. 물론 그거를 이제 비슷한 객체니까 자동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작업을 안 하면요 동영상 딥러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정말.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얘기 드린 것도 일각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나?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1,600억 킬로미터의 주행 동영상이 필요해요. 1,600억 킬로미터요? 근데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객체 하나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컴퓨터 비전은 객체가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100개가 나올지 200개가 나올지. 근데 객체의 종류가 다 다르죠. 차선, 횡단보도, 인도, 보도, 사람, 간판, 건물, 신호등 이거를 각각을 다 또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럼 뭐 대충 해야 될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노가다가 아직 있네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가다를 아주 편리하고 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클라우드웍스가 계속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걸 만들어 주시면 작업자분들만 많이 붙으시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날도 추운데 이렇게 또 그래서 나와주셔서 재밌는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